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자 어제 50% 벌었고 오늘 50% 잃었으니까 뭐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어제 50% 올랐고 오늘 50% 하락해서 본전이다. 수익률은 0%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내일 출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 매매를 해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자동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습도 할 겸 짚고 넘어가자면, 자, 주변에서 돈을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차를 바꿨다더라, 말은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통계, 즉, 숫자를 살펴보니 수익률이 저조했다. 그죠? 그 이유는 너무 빨리 판다. 기억나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인지 편향이 발동된다고 했죠. 바로 처분 효과. 그 행정 재무학에서 나오는 인지 편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급급해한다. 반면에 손실은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기억나시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 회피 경향과 맥락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동 매매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자동 매매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너무 빨리 판다. 처분 효과 때문에, 인지 편향 때문에 그렇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00%로 빠지면 안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자동 매매를 왜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때문인데,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자동 매매를 왜 해야 되는가? 복리 때문이다.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복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리에 대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아인슈타인. 진짜 제 구글에서 긁어 왔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복리야말로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교황은 복리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무시한 최고의 뭔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복리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리의 개념을 나의 주식 투자에 접목시켜서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복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변동성에서 생기는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주식은 복리로 움직인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A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어제는 50% 상승을 했고 오늘은 50% 하락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가격에 비해서 50%가 다시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때문에 50%가 안 되지만 미국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 올랐고 50% 떨어졌다. 이 경우에 최종적인 수익률은 얼마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자 어제 50% 벌었고 오늘 50% 잃었으니까 뭐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어제 50% 올랐고 오늘 50% 하락해서 본전이다. 수익률은 0%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내일 출근 준비하세요. 정답은 25% 손실입니다. 왜? 우리의 자산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자, 1억 원이 내 자산이다. 근데 어제 50%의 수익을 봤다.
5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은 얼마가 됩니까? 1억인데 50% 올랐으니까 1억 5천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내 자산 1억 5천 중에 절반이 날아갔으니까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7,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 내 재산은 1억이었는데 이틀 뒤에 7,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손실이 난 겁니다. 그죠? 주식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주가가 연 10%씩 10년 동안 올랐다. 자, 매년 10%, 다음에도 10%, 다음에도 10%, 계속 이렇게 10%씩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0%씩 10년 올랐으니까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0% 올랐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주식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출근 준비하러 가셔야 됩니다. 복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자 10%씩 10년 동안 오르면 자 원금 1억에 연 이자율 10% 기간 10년 해가지고 1년 연복리로 계산을 하면 복리 이자가 얼마가 나옵니까? 1억 5,900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159%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렇게 10번 하면은 원래는 100%인데 근데 이걸 복리로 계산하면 100%에 더하기 59%가 추가로 수익이 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주가가 연 10%씩 10년 동안 내렸다. 이 경우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복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원금 100만 원에 연 이자율 마이너스 10% 기간 10년 그 다음에 1년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복리이자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500만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65%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현상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익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익률은 기하 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고정성 수익률을 개이득이라고 여기다가 강조를 해놨어요. 자, 고정성 수익률 개이득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여기 무슨 말인가 봅시다. 오른쪽 도표를 보실게요. 요거 출처는 구글입니다. 자, 10년 동안 보이시죠? 10년 동안 매년 변동성이 없는 고정된 수익이나 손실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이거는 매년 30%씩 10년 동안 올랐대. 그러니까 첫 해에도 30%가 오르고 두 번째 해에도 30% 상승하고 세 번째 해에도 30% 이렇게 30%를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쭉 갔을 때 그러면 요거는 요 줄은 20%씩 계속 올랐을 때 요거는 10%씩 올랐을 때 이거는 그대로일 때 요거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0% 손실을 10년 동안 냈을 때 연속으로 20% 30% 이렇게 됐을 때 최종 수익률은 자 30%씩 10년 연속으로 가면 300%가 아니라 1278%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30%씩 10년 동안 가게 되면 마이너스 산술적으로는 이게 산술 평균이라면 기하 평균이 아니라 산술 평균이라면 마이너스 300%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00%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주식에서는 절대 내 돈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내 돈이 날아가진 않아요. 자, 기하 평균으로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97%가 된다. 30%씩 10년 동안 잃어도 마이너스 97%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산이 영원히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수익률의 속성은 뭐다? 복리다, 복리. 복리이기 때문에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으로 움직인다. 30%씩 계속 벌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씩 10년을 벌면 300%가 아니라 1278%의 수익률이 난다 이 말입니다. 즉 올라갈 때는 만약에 이게 수익률이 고정성이라면 이게 제가 지금 고정성 수익률을 봤잖아요. 매년 고정돼 있는 수익률 계속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수익이 변동된 게 아니라 다만 얼마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벌고 또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더 벌고 내후년에는 내년에 비해서 더 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그러면 복리 효과로 훨씬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산술 평균보다 훨씬 적게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죠? 그래서 고정성 수익률일 때는 개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고정성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무조건 30%씩 계속 10년, 20년 난다는 말이 아니라 뭐 5%든 자 5%든 그 다음에는 뭐 1%,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뭐 7%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그러면 요거는 이거를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복리니까. 그죠? 원리금에 이자가 또 붙는 형식이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그죠? 근데 이 기하 평균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시면 자, 변동성 수익률에는 개폭망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자, 매년 몇 %의 수익률이 반복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첫 해에는 플러스 10%, 두 번째에는 마이너스 10%, 세 번째에는 플러스 10%, 네 번째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똑같이 한 해는 수익이 10%, 또 한 해는 손실이 10%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0%씩 반복되는 거고 여기는 30%씩 반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올해는 10% 상승, 내년에는 10% 하락, 또 그 다음에는 10% 상승, 10% 하락했을 때 10년 동안 가게 되면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10%씩 오르고 다음날 10% 다음에 10% 빠지고 이러고 10년 동안 갔으면은 5번은 10%씩 올랐고 그죠? 5번은 10%씩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수익률이 0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9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억울하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 수익을 냈어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50% 또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원래는 10%씩 왔다 갔다 하니까는 10%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4.9%였는데 이게 50%다가 이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50% 잃었다가 벌었다가 잃었다가 벌었다가 하는데도 결국엔 뭐다? 마이너스 76%. 최종 수익률이 0이 아니에요. 5번은 50%를 먹었고 5번은 50%를 잃었는데 근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76%. 내 계좌는 반의 반토막이 나서 24%밖에 안 남아있다. 완전 폭망인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 수익률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이거 어떤 해에는 벌고 어떤 해에는 완전 폭망하고 어떤 해에는 벌고 어떤 해에는 폭망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번 거랑 잃은 거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이 벌고 똑같이 잃었을 때 최종적으로 내 계좌가 말라갈 수밖에 없다. 즉 이 기하 평균에서는 내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면 뭐다? 폭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벌고 크게 잃는 사람들 있죠. 크게 벌고 크게 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게 벌고 적게 잃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학적인 거예요. 수학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변동폭이 적은 사람은 4.9%를 잃었는데 변동폭이 큰 사람은 76%를 잃는 거예요. 똑같이 지난해에는 벌고 올해는 잃었는데도 그 퍼센테이지가 똑같은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산수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입니다. 바로 달려봅시다. 자,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내 주식이 50%가 떨어졌다. 손실 중이다.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전을 샀는데, 아이고, 이게 고평가가 돼 있었나봐. 내가 사자마자 쭉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가 떨어져 있어요. 아우, 피가 마릅니다. 그죠? 자, 내 주식이 50%가 떨어졌는데, 이게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억치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50%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내 계좌에 지금 찍혀 있는 돈이 5천이에요. 5천만 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다시 내 원금 1억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면은 몇 %가 올라야 되느냐? 지금 50% 떨어졌으니까 50%만 오르면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50%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내가 원금 1억이 돌아가려면 100% 올라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 10,000원짜리 주식 있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반토막 나서 5,000원이 됐어요. 지금 가격 5,000원입니다. 5,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되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됩니까? 100% 올라야 되죠. 나는 50%밖에 안 떨어졌는데, 나는 50% 손실밖에 안 받는데, 이게 원금 도달하려면 더블인 10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의 수준, 이 수익의 수준이 손실의 수준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과는 손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복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엑셀로, 요 밑에 엑셀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1% 손실이 생기면 필요 수익률은 1.01, 그러니까 1.01%. 1%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금이 회복되려면 1.01% 올라야 됩니다. 이거 변동폭이 적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변동폭이 크게 빠진다면 점점 필요 수익률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가 빠지면 11.11%가 올라야 돼요. 20%가 빠지면 그러면은 무려 5%를 더 벌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95%가 빠지면 예전에 뭐 코인 이런 거 95% 빠졌었죠. 그거는 1900% 올라. 나는 95%밖에 안 잃었는데 이게 원금 회복이 되려면 1900%가 올라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딱 나오죠. 주식 수익률은 뭐로 움직인다? 복리로 움직인다.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하평균으로 수익률이 계산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장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기하평균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익률이 적게 나온다. 그게 수학적으로 논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이 적어야 내 계좌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손익 비대칭성의 원리로도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손실이 크면 클수록 필요 수익률이 더 커진다.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요점입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크게 먹으면 된다. 이거 사면 몇 배가 오를 거다. 뭐 얼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개폭망의 지름길이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 뭐다? 손실의 폭을 줄여야 된다. 손실폭을 줄여야 된다. 수익폭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손실폭을 줄이는 게임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자, 변동성 손실이라고 가져왔는데, 자, 영진이의 계좌는 10% 상승한 이후에 10% 하락했습니다. 현민이의 계좌는 20% 상승한 다음에 20% 하락을 했어요. 정훈이의 계좌는 50% 상승한 다음에 50% 하락했습니다. 3명의 최종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3명 다 똑같은 퍼센트로 상승하고 똑같은 퍼센트로 하락했으니까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컴퓨터를 끄시고 출근 준비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는 이거는 주식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러면은 이때까지 융둥이가 떠든 게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럼 무조건 수익률이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자, 영진이는 자 10% 상승했기 때문에 1.1 곱하기 10% 하락을 했기 때문에 0.9 하면은 0.99가 나와서 1% 손실입니다. 10% 오르고 10% 하락했으니까 0.1% 손실이죠. 그죠? 현민이는 1.2 곱하기 0.8 되죠. 20% 상승하고 20% 하락했으니까 그럼 0.96 해서 4% 손실입니다. 정훈이는 25% 손실이 난다. 즉 영진이는 변동성이 적었고 얘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정훈이는 이만큼 따고 이만큼 하락했고
현민이는 요만큼 따고 요만큼 하락했고 영진이는 요만큼 따고 요만큼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은데 영진이는 1% 손실밖에 안 났지만 정훈이는 무려 25배의 손실이 난 겁니다. 변동성이 적어야 손실이 적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반대. 자, 반대가 아니고 영진이는 20% 상승을 한 다음에 10% 하락을 했습니다. 현미는 30% 상승한 다음에 20% 하락을 했고 정훈이는 50% 상승한 다음에 40% 하락했습니다. 둘 다 차익분이 10%죠. 근데 이때 최종 수익률은 계산을 해보면 자, 영진이는 1.2 곱하기 0.9 하니까 8% 수익이 났습니다. 현민이는 1.3 곱하기 0.8 해가지고 4% 수익이 났고 정훈이는 50%를 벌고 40%밖에 안 잃었는데 오른 수익률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10% 손실이 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변동성이 적어야 수익도 크다입니다. 변동성이 적어야 수익이 크다 이 말인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 최소화가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익이라도 안정적으로 쌓아야 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계속 계좌가 쌓여가는, 계좌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현상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수익을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손실 최소화를 할까가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가 95%랍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해 정도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뭐 수학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해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돈을 번 사람은 한 60에서 한 40%요 정도 됩니다. 근데 장 좋았을 때. 거의 대부분 잃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95%가 돈을 잃는답니다. 요건 통계에 나왔대요. 저도 그 자료를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 주식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의 최소화 따위가 머리에 없어요. 그저 어떤 종목을 사면 크게 오를까? 지금 나중에 전 세계는 이제 배터리, 석유는 다 이제 필요 없고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움직일 거라서 배터리가 나중에 크게 성장할 거야. 난 배터리 회사 중에서 뭘 사야 되겠다. 이만큼 오르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고 수학적으로 사실 이게 수학이나 됩니까? 그냥 단순히 산수만 해본 건데, 그죠? 산수만 해봐도 어떤 종목을 사면 크게 오를까 고민하는 것은 뭐다? 오답이다. 정답은 손실이 발생하면 내 계좌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오는지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종국의 주식시장에서 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손실 최소화, 여기 손실 최소화, 요거를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또 지난 시간에 배운 인지 편향, 처분 효과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손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절만 잘하면 손실 최소화가 되잖아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왜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왜 모릅니까? 내가 매수를 한 근거가 없거든. 내가 매수를 한 근거는 옆집에 철수 엄마가 아니면은 우리 딸 친구 엄마가 삼성전자 10만원 간대 10만원 간대 그게 매수의 기준이었거든. 근데 내가 샀어. 마이너스 30%야. 그러면 이제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자기의 또 3000% 빠지나. 자기의 그 매수의 기준은 옆집 철수 엄마였어요. 옆집 철수 엄마가 10만 전자 간다 그래서 난 샀단 말이야. 그럼 내 매수의 근거는 철수 엄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0%라고. 근데 내 매수의 근거인 철수 엄마는 아직도 10만 전자 간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철수 엄마가 뭐라 그러냐? 이재용이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만 전자 못 가고 하락을 했대. 이런 말이 어딨어요, 사실. 왜 이재용이 감옥 갔다고 왜 삼성전자가 내립니까? 삼성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재용이 있으나 없으나 삼성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 거긴 전문 경영인이 몇 명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고평가 돼 있으니까 조정받는 거겠지. 그럼 고평가 이 꼭대기에서 10만 전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라고요. 나는. 왜? 옆집 철수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매수의 근거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왜? 옆집 철수 엄마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절을 못하는 거야. 이제 손절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삼성전자가 오를까요? 그거는 신도 모르는 일이지. 왜? 이재용 부회장한테 내일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 알아맞추라는 거 알아맞추겠습니까? 뭐 하루 정도는 맞출 수 있겠지. 며칠 정도 맞출 수 있겠지. 끝까지는 못 맞추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사실 오너 리스크는 없잖아.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실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3,000% 빠졌네. 손실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손실 최소화가 안 된다. 인지편향 때문에 손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손실 회피 경향이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죠.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뭐다? 기간이다. 기간. 복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돈이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이 기간이 길면 수익률이 기하 평균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오르는 이게 복리인데, 근데 내가 물려버리면 뭡니까? 기간을 잃잖아요. 내가 기회비용을. 복리가 안 된다니까. 물리는 순간 내가 물렸다. 2년 물렸다. 그럼 뭡니까? 복리 효과의 2년이 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40년 한다. 40년인데 2년이 빠지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복리를 계산할 때 7위 법칙이죠. 7위 법칙에 뭐 수익률이 예를 들어 연 10%도 꿈의 수익률이 주면 그래서 10%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너무 3,000%잖아. 됐어. 7위 법칙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튼 중요한 거는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물리면 손실 최소화가 안 돼서 물려버리면 뭐다? 시간을 잃는다고요. 계좌가 클 시간이 없다고. 복리니까. 그게 지금 2년이 나중에 40년 뒤에는 초반에 2년이 엄청나게 뼈 아파진다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물리고 또 그게 하락을 계속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뭐가 된다? 잉여인간이 되는 겁니다. 잉여인간이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내가 물려있는데 예수금은 빵원이고 물탈 돈도 없어. 그럼 내가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뭡니까? 잉여인간이지. 주식시장에 잉여인간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지편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처분 효과가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손실 회피 효과가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아예 이 손절 이거 자체를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뭐다? 자동으로 나가게 해버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다시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디서 손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매수한 요 라인입니까? 요 비슷하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다. 3%다. 요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3%다. 내가 여기 샀다. 어디 손절해야 됩니까? 요거 깨지면 손절해야 되지. 왜? 나는 이게 상승 N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자, 상승, 조정. 내 저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저점을 높였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작도가 들어가. 막 이렇게. 작도가 들어가겠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작도가 들어가겠지. 그럼 나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본 거야. 여기가. 눌림이라고 본 거예요. 눌림. 거기다 여기서도 작게 상승 N파동 전고 돌파가 올라갔죠. 그래서 내가 돌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깨지면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 근데 요게 내가 산 가격이 요 저점 비해서 3%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이게 매수가 됐어. 그럼 뭡니까? 3%니까 한 마이너스 4에서 5%가 빠지면 손절해라.
아니면 마이너스 3.3% 빠졌을 때, 3.3% 빠졌을 때 손절해라. 명령을 넣어 놓는 거지. 응?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진짜, 이게 상승의 파동이면 이게 안 깨질 거 아니에요? 뭐, 밑꼬리 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잡아놨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면, 5% 잡아놨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가 깨져도, 이게 깨져도 밑꼬리 달고 올라가면은, 그럼 손절이 안 나갔잖아, 아직. 그럼 뭡니까? 밑꼬리 지금 여기가 뭡니까? 어떤,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밑꼬리 달고 쳐올린다. 그럼 올라가는 게 높죠. 이 강력한 지지, 무언가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뭡니까? 자동 손절이 안 나가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응?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상승 채널에서, 여기서 들어갔다. 응? 지금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 당일에 요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다. 그럼 마이너스 5% 잡아놔요. 손절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가격이 이만큼 올랐죠. 이 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7%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게 마이너스 3%다. 그러면 5%를 뭐로 바꿉니까? 3%로 바꿔. 뭐 어렵나? 휴대폰 열고 그냥 한 5초만 뚝딱하면 끝나요. 그렇게 자동 매매를 걸어 놓는 거야. 이거 안 깨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이제 이 상단에서 또 어떻게 매도를 하면 되겠지. 그것도 이제 요 매도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손절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손실 최소화, 즉 뭐다? 손절 자체를 자동화 해버리자. 어떤 종목이 매수가 되면, 그러면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눌림목에서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손절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넣어 놓자. 이게 깨지는 순간에, 그럼 뭡니까? 하락의 N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면 모멘텀도, 백선 밑으로 빠질 거고. 그럼 요때 손절을 해라.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여기 샀어. 자, 여기 샀어. 여기 샀어. 근데 내가 이 여기다가 손절을 해놔라고 명령을 넣어놨단 말이야. 깨졌어. 그럼 팔았어. 그럼 지금처럼, 그럼 지금 자리가 요 자리다. 그럼 뭡니까? 요만큼의 손실을 안 받겠지. 요만큼 손실을 지금 물려있으니까, 15%, 20% 물려있으니까. 이 뭐다? 이제 기간을 잃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실 최소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다? 자동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손절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동 매매를 걸어 놔버려라. 인지 편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손절 자체도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가게 해버리자. 자동 매매를 하자.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뭐 때문에? 복리 때문에. 복리 때문에. 이 결론에 도출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동성이라든지 고정 스윙, 변동 수익, 기하 평균까지 설명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자동 매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그러면 과연 누가 자동 매매를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자동 매매를 하면 유리한가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그 다음에 자동 매매 준비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잔소리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